뭐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하자면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포인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티베이션이 뭐였냐면 call by value라고 해서 우리가 스와핑 펑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value A랑 value B를 인풋으로 넣고 그 펑션 안에서 그 둘을 예쁘게 바꿨는데 펑션이 끝나니까 안 바뀌었더라. 왜 안 바뀌었냐면 스와핑 펑션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따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없어졌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그 새로 생긴 메모리 공간에서 서로 바뀌어요. 바뀌어서 좋은데 문제는 원래 있던 메인 함수에 있던 메모리 공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메인 함수에 있던 메모리 공간에 있던 밸류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또 다른 메모리 공간에다 옮겨놓고 그 또 다른 메모리 공간 내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메모리 공간, 로컬 베리어블들이 다 없어지면 원래 메인 함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콜러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포인터라는 게 필요한데 포인터라는 건 레퍼런스입니다. 주소. value 자체가 아니라 그 variable 자체가 아니라 그 variable을 가리킨다는 뜻이 이제 포인터입니다. 포인팅 하니까 포인터, 화살표를 날리니까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은 주소 값입니다.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은 주소 값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소로 가서 그 주소 안에 있는 variable을 까봐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를 처음 declare 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같이 선언하도록 돼 있죠. 예를 들면 int star 무슨 포인터 이렇게 해놓으면 int는 무엇이냐? 어차피 포인터의 값은 다 주소인데 int star는 뭐고 float star는 뭐고 캐릭터 star는 뭡니까? 왜 다 타입이 다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그 주소 안에 숨어 있는 value가 무슨 타입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integer variable을 포인팅하고 있으면 int star고 float variable을 포인팅하고 있으면 float star, character variable을 포인팅하고 있으면 char star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declaration의 문법을 얘기하자면 int star ptr 이런 식으로 해놨다면 스타가 뭐였죠? dereference operator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법을 해석하자면 자, 이 ptr이라는 variable은 dereferencing 한 후에 인티저를 보게 될 거야. 이 ptr이라는 variable을 dereferencing 하면 그 얘기는 화살표를 쫓아가서 그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까보면 그 안에 int가 들어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swapping 펑션에다가 저희가 call by reference 주소를 넘겼단 말이죠. 이제 값을 넘긴 게 아니라 주소를 넘기게 되니까 원래 있던 메인 펑션의 값도 바꿀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작으로 scanf 펑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ampersand라는 기호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떤 걸 타이핑하면 그 타이핑한 결과값이 거기에 제가 ampersand라고 하고 입력한 variable 값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 call by value는 내가 input variable로 뭘 넣든 input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갑자기 scanf에서는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input으로 넣었던 variable 값이 여러분이 타이핑한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ampersand라는 걸 넣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variable의 주소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reference로 넘기면 오리지널 인풋을 조작할 수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호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star는 dereferencing 오퍼레이터고 ampersand는 이제 reference 오퍼레이터죠. 주소를 가져오는. 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모듈입니다. Array. 이미 말씀드렸던 파이썬이 사용하는 리스트의 사실 하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Array입니다. Array의 특성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링 룰이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로 옆에 위치하게 해놨기 때문에 몇 번째 엘리먼트를 찾아줘라고 하면 순식간에 점프해서 갈 수 있다. 시작점만 알면 시작점 플러스 n 해갖고 딱 뛰어가면 n번째에 있는 엘리먼트를 바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능이 링크드 리스트에는 없었죠. 그래서 자, array라 하면 collection of similar data item이라고 나왔습니다. similar data item. 이것도 리스트랑 다른 점이에요. similar data. 막 캐릭터도 저장했다가 인트도 저장했다가 플로트도 저장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리스트에서는 가능한데 array에서는 안 됩니다. array에서는 similar data만 가능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 다 같은 타입이어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다 같아야만 합니다. array에서는 int면 int, float면 float 다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메모리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링 하면서 순차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갖다 쓰기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냐면 내 이름 하나만 막 100개의 엘리먼트지만 그 100개마다 다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레이 이름 하나만 알아도 다 100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간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 리스트의 파이썬 리스트와 다르게 array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타입이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 데이터 타입이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사이즈가 fixed 돼 있다. 사이즈가 fixed 돼 있다. 리스트는 알아서 막 append, 뭐 remove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array는 안 된다. 그래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테크닉이 뭐였냐면 array resizing 테크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픽스드 된 거를 어떻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큰 애를 아예 새로 카피를 어디다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다 카피하고 그 다음에 새로 넣고 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파이썬 리스트에 있었죠. 근데 array에서는 어쨌든 그런 유동적인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이제 declare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데이터 타입을 declare를 해야죠. 싱글 데이터 타입밖에 안 되니까 이 array가 엘리먼트들이 모조리 다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을 건지 여기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를 엘리먼트들이 모조리 int라면 int라고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뒷부분에는 뭐냐면 fixed size라고 했죠. 그럼 declare 할 때 사이즈를 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8개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variable에서는 이름하고 데이터 타입만 있어도 됐는데 array에서는 데이터 타입 플러스 사이즈까지 그리고 대괄호로 묶는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가 더 주소가 작냐 그러면은 더 작은 주소가 엘리먼트 인덱스가 작을수록 더 위에 위치하니까 주소값이 작습니다.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쭉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레이를 스택에서 선언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 위에서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게 스택인데 지금 이 시점이었잖아요. 이 바텀 라인 이 시점에서 자 8개짜리 선언한다 하는 순간 바로 8개를 계산해요. 자, 내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나, 둘, 셋, 넷, 다, 8개 딱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거꾸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쫙 이제 분포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여기 그대로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먼트가 가장 낮은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 가장 마지막 엘리먼트가 가장 높은 메모리 주소를 가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example이 또 있겠죠? 짠, 이걸 또 한번 베껴 써볼까요? 베껴 써보면서 실행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볼까요?
자, 학생들의 성적 관리부를 한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생이 5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 사실 이그샘플이 정확하게 제가 전에 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좋은지 설명할 때 썼던 이그샘플인데 C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되냐면 C++에서 됩니다. C++에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밖에다가 선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스를 쓸 수가 없어요. 저는 다 썼는데 한 1분 더 기다릴게요. 자, 다 쓰셨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자, 그럼 일단 코드를 쭉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성적부를 관리하고 싶은데, 자, 샵 define으로 학생 수를 특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로 해놓으면 나중에 무진장 힘들어요. 숫자를 그냥 그때그때 입력하면 나중에 학생 수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 새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um student라고 이렇게 영어로 다 바꿔놨고
나는 만약에 학생이 15명이 되면 여기만 바꾸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5명을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지금 뭘 했냐면 뭐 과제는 없다고 치고 중간고사 성적, 파이널 성적, 그리고 이제 합산, 토탈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레이. 이 어레이는 자 지금 성적이 다 정수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성적 정수로 된 거, 자 사이즈가 몇 개? 넘 스튜던트만큼, 넘 스튜던트만큼. 이게 상수죠. 5. 자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int size 5 한 다음에 여기다 사이즈라고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variable이잖아요. variable이어서 variable은 컴파일 할 때는 얘가 값이 뭔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실제 돌려봐야 알지. 그런데 이제 array는 사이즈가 딱 픽스가 돼서 그만큼 메모리를 잡아놔야 되는데 그게 컨스턴트가 아니라 variable이면 되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맨 앞에다가 이렇게 상수로 박아놔주면 컴파일러가 훨씬 편하죠. 얘가 사이즈가 5가 될지 6이 될지 10이 될지 알 수 없는 애가 여기 이렇게 와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로 보통 하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상수,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수로 딱 해놓으면 이제 컴파일러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로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컴파일러가 엄청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한다는 뜻은 복잡한 테크닉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웬만하면 상수로 선언해 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이널도 그렇고 토탈도 그렇고 다 지금 어레이를 선언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for 룹을 돌렸어요. for 룹을 돌려서 스튜던트 하나별로 이제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입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i가 0에서 4까지 돌아가겠네요. 그러면서 각 스튜던트마다 지금 프린트가 나왔죠. 중간고사 점수를 입력하세요. 몇 번째? 스튜던트 빵에 대해서, 스튜던트 1에 대해서, 스튜던트 2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데 이때 입력받으면 어디에 입력된다? i번째, 미드텀에 i번째 엘리먼트에 입력된다. 근데 자 여기에 문법상 중요한 부분이 ampersand가 들어간다. 그래야 이 값이 바뀌죠. call by reference 넘어가기 때문에. 파이널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final i번째 엘리먼트를 바꾼다. 그래서 ampersand를 넣으면 final i 자체가 값이 바뀌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입력을 다 받은 거예요. 입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미드텀과 파이널을 입력받고 총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for 룹을 돌면서 미드텀과 파이널을 더해서 토탈을 계산하는 걸 한번 여기다 써봤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for 룹을 돌리면서 자, 토탈 스코어에 대해서 자, i번째 스튜던트의 토탈 스코어는 몇이다 하면서 토탈 i 이걸 입력하게 됐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코어를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 뭐 midterm score for student 0 30점, 뭐 40점 이렇게 해놓고 스튜던트 1은 뭐 100점, 100점 뭐 스튜던트 2는 70점, 80점 스튜던트 3는 60점, 90점 뭐 스튜던트 4는 빵점, 빵점 이렇게 해놓으면 네 자동으로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된 다음에 출력이 5개가 쭈르륵 나왔네요. 그게 다 뭐죠? 토탈 스코어를 합산한 거예요. 두 개, 30 플러스 40, 70, 100 플러스 120, 200, 뭐 70 플러스 80, 150, 60 플러스 90, 150, 빵 플러스 빵, 빵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아웃풋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작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어레이에 뭐 대단한 원리가 있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사실 친숙하죠. 이미 리스트에서 많이 써가지고. 대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좀 선언할 때 미리 알아줘야 되고 픽스드 사이즈니까 사이즈도 정해줘야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int인데 캐릭터의 string, 캐릭터의 array가 또 있겠죠. 그게 바로 string이죠, string. 우리가 저번까지 봤던 건 다 싱글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묶인 싱글 캐릭터. 자, 근데 큰 따옴표로 묶인 게 이제 캐릭터 여러 개가 있는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C 스트링에서 C는 어떤 식으로 C에서의 스트링은 어떤 식으로 선언하냐면 캐릭터의 array로 선언합니다. 캐릭터의 array. 여기에 지금 캐릭터라고 데이터 타입을 정해놓고 근데 10개의 캐릭터가 있는 array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바로 스트링의 스트링 이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10개의 캐릭터 엘리먼트를 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의 통으로 그룹화된 방식으로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윈터라는 6개짜리 캐릭터 월드죠. 근데 하나의 월드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취급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to store winter 이라는 걸 스토어하고 싶으면 자, 우리는 요거를 마크해야 돼. 일단 두 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 윈터를 다 저장할 수 있을 만큼 이 월드 어레이 사이즈가 커야 된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큰데 이제 남잖아요. 좀 공간이 6개 캐릭터인데 지금 10개짜리 어레이에 넣어야 되니까 만약에 윈터가 어디서 끝나는지 C가 모르면 윈터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개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는 지저분한 값일 수 있는데 다 출력할 거 아니에요. 윈터 뭐 X, Y, Z, P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아주 보기 싫겠죠. 그래서 어디가 끝점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유효한 단어는 어디가 끝이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크가 여기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백슬래시 zero.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C는 이 유저가 관심 있는 스트링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럼 뒷부분에 캐릭터 어레이가 좀 남아 있어도 걔는 다 필요 없는 애들이구나 라고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0, 1, 2, 3, 4 다 하나하나씩 다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제로를 입력하는 순간 뒷부분은 딱히 쓰레기 값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페셜 캐릭터입니다. 스페셜 캐릭터. 그래서 얘의 ASCII 밸류는 빵인데 어쨌든 이 기호를 입력하게 되면 스트링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예전에 솔팅 같은 거 구현할 때, 설치였나요? 설치 구현할 때 센티넬 있었잖아요. 어디서 끝나는지 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자, 윈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 어레이 사이즈는 적어도 몇 개가 돼야 된다? 7개. 이제 6개의 단어지만 6개의 글자지만 스트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레이 사이즈가 7개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드 마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제가 지금 월드라는 캐릭터 어레이를 10개 사이즈로 해놨는데 여기에 실제 단어는 몇 개 캐릭터 단어가 들어갈 수 있냐면 9개 캐릭터까지가 실제 단어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월드를 프린트할 수가 있어요. 프린트할 수가 있는데 막 폼은 돌리면서 막 지금 이 인티저 여기서는 제가 다 포문을 돌리면서 일일이 프린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스트링으로 이렇게 제대로 엔드 마커를 해주는 순간 이렇게 C가 이렇게 일일이 폼은 안 돌려도 짜라락 프린트를 해줘요. 그때 뭘 쓰냐면 %s라는 걸 씁니다. 이게 스트링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트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이 뒤에 월드를 썼을 때 C가 알아서 이거는 스트링이니까 쫙 처음부터 주구장창 프린트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엔드 마커가 찍히겠지. 그럼 거기서 멈춰야지 라고 알아서 동작해 줍니다. 근데 원래는 캐릭터 하나만 프린트 하려면 %s가 아니라 %c예요. c가 캐릭터라는 뜻이거든요. c로 하면 이제 캐릭터 하나만 출력되는데 그게 아니라 %s로 하면 다 월드가 다 출력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10개짜리 어레이지만 이제 드디어 큰 따옴표가 등장했어요. 큰 따옴표로 이렇게 딱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면 이게 스트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입력은 안 했지만 맨 뒤에는 엔드 마커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윈터 6개 캐릭터 플러스 엔드 마커까지 자동으로 여기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돌려봐야죠. 그냥 출력을 해보는 거죠. 캐릭터 월드. 그 다음에 이번엔 뭐 스프링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print f s 그 다음에 world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르게 character word 5는 또 string 이렇게 해놓고 word 2 그 다음에 print f word 2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이 안 돼요. 네, 컴파일이 안 돼요. 일단 왜 안 되는지 잘 봅시다. 제가 월드 그냥 여기에는 스프링이라고 해놓고 10개 캐릭터 어레이기 때문에 지금 총 몇 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캐릭터에다가 엔드 마커까지 포함해서 7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10개를 선언해 줬으니까 충분하고도 남아요. 근데 제가 한번 월드2라는 어레이를 선언해서 5개 엘리먼트로 해봤더니 네, 여기서 컴파일에 실패했습니다. 컴파일에. 실행도 아니고 컴파일에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어레이가 너무 네, string, initialize string for array of character가 이게 너무 길어. 나는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이 initialize에 들어가는 스트링이 너무 길어. 6개 캐릭터나 필요해. 라고 하면서 에러를 뿜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프링이 6개 캐릭터였구나 라고 하면서 얘를 6으로 증가시킨 거예요. 6으로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컴파일이 이상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좋은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게 일단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엔드 마커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컴파일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는 못 잡아냈는데 실제 동작할 때는 전혀 이상하게 맘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봤잖아요. 월드를 프린트를 했더니 월드는 프린트가 잘 됐어요. 스프링 하고 줄 바꾸는 거 잘 됐잖아요. 근데 프린트F 두 번째가 스프링 하나만 프린트 돼야 되는데 스프링하고 프린트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동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동작이 된 것도 아니고 약간 되게 이상하게 됐거든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월드 처음 선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뭐냐 SP 이렇게 이 자동 완성 기능이 너무 번거롭네요. 이게 월드
월드가 이렇게 지금 선언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는 뭐 X 뭔지 모르는 자동완성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값이 들어가 있겠죠. 10개짜리 어레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월드2가 이 메모리 바로 위에 어떻게 써 있을 거냐면 또 짠, 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또 요만큼이 지금 메모리 주소 그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메모리가 커요. 요만큼이 월드고 요만큼이 월드2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월드2가. 그러면서 자 이건 스트링이니까 한번 출력해줘 라고 하면 뭐죠? printf가 자동으로 엔드 마커를 볼 때까지 열심히 프린트를 해줄 거 아니에요. 엔드 마커가 근데 신나게 가다 보니까 없어요. 없어 가다가 여기서 등장했어요. 뭐죠? 스프링을 2번 출력하게 된 거죠. 되게 어이없죠.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 윈터 해봅시다. 윈터. 첫 번째 건 윈터, 두 번째 건 스프링. 네. 아까는 스프링 2번이었는데 지금 스프링 윈터가 바로 쭉 가버리네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회심을 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사이즈를 하나 더 증가시켰습니다. 7. 그럼 이제 제대로 동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니까 비로소 윈터 한 번, 스프링 한 번 제대로 동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어레이를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도 있는 이제 위험성인데, 자, 이 엔드 마커를 고려해서 반드시 실제 쓰고 싶은 캐릭터보다 하나 더 크게, 적어도 하나 더 크게 사이즈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헬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안 잡아주니까, 안 잡아주니까 실행할 때 나도 모르는 에러가 나오면 그게 최악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트링 S로 한번 출력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식한 출력을 또 한번 해볼까요? i0에서 i가 10보다 작을 때 i를 1씩 증가시킵니다. 아까 인티저 했을 때처럼 C 월드의 i번째.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캐릭터 각각을 다 돌면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또 컴파일하고 또 실행. 네, 이렇게 했더니만 자, 월드 i라 i번째가 다 출력이 잘 되다가 윈터 다 출력한 뒤부터는 다 빈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다. 잘 지금 이 스트링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링은 큰 따옴표, 캐릭터 하나는 작은 따옴표. 자, 파이썬에서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스트링이에요. 입맛에 따라 쓰면 되는데 C에서는 작은 따옴표는 싱글 캐릭터, 큰 따옴표는 멀티플 캐릭터가 있는 스트링,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싱글 캐릭터인데 스트링으로 선언하면 뭐 딱히 다를 건 없지만 뒤에 엔드 마커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싱글 캐릭터 하나만 딱 넣었을 때는 뭐 싱글 캐릭터 하나만 넣었을 때는 캐릭터 하나만 딱 엘리먼트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짠. 네, 그냥 W라는 스트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는 엔드 마커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2개의 엘리먼트를 갉아먹겠죠. 스트링으로 선언이 돼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 제 엔드 마커가 포함된다.